미모도 조금씩 이렇게 보더라고요. 남자도 여자도 다 뽑았거든요. 한 사람은 적고 한 사람은 이렇게 겨드랑이 냄새도 나는지 뭐 이런 거 다 보는 겨드랑이 거예요. 냄새는 네네. 겨드랑이 그때 암내. 아, 네, 그러니까 채취. 네네네. 뭐 무슨 청청장하게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딱 잡아야 하거든요. 이야, 이렇게 딱 응답 뛰어야 뭐야? 하는데 그것을 한 바퀴 이렇게 돌게 되면 불합격돼가지고 이렇게 앞에는 그 접속두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이만큼 뽑아가지고 이렇게 던지거든요. 그러면 제 얼굴에 이렇게 쫙 이렇게 피를 이렇게 그게 어벌트가 전기. 네. 이걸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퍼뜨린 게 접니다. 이걸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그게 너무 은밀한 얘기들이 많아서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근데 제가 기자회견하고 얼마 있다가 저희 가족이 다 잘못됐어요. 너무 열받으니까 아내가 저 치부를 밝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해서 오가가 나왔는데 이게 북한의 조직 지도부 오가라는 건 중앙당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각 도 치카시 당위원회 조직 지도부 오가가 또 있습니다. 각 시군당의 조직 지도부 오가가 또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질서정연하게 전국에서 지도자를 위한 사람들을 뽑는 부서가 옥과입니다. 네. 근데 이 옥과가 원래 생긴 거는 그 김정일이가 처음에 좀 힘들게 후계자가 됐어요. 네네네. 계모하고 김성희하고 싸웠고 이복 동생들하고 싸웠고 한국에 갔던 조직 지도부장 김영주하고도 그래서 힘들게 후계자가 됐어요. 후계자가 돼서 내가 아버지 김일성한테 효도를 해야 되겠다. 그게 기쁨조의 시초입니다. 효도하려고. 기쁨조가 처음에는 어떤 형식인가 하면 김일성이한테 카드 있죠. 마술하는 사람들. 맞아요. 네, 마술하는 사람들,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 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도 있었는가 하면 수령님이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으니까 글보기가 너무 힘드시니까 김일성이 누워서 소파에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네. 보고서를 보는 거 그 목소리를 녹음하는 사람도 옥과예요. 수령님께 김일성 주석께 기쁨을 드리는 거로 만들었는데 처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미난 일이 많으니까 이게 이제 자기 거를 위한 조직으로 슬슬 바꿔요. 김정일이. 그래서 조직 지도부 옥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제 친위대원. 네. 우리 판문점에 왔을 때 뛰어다니던 사람들 있죠. 방탄아재단. 그 벤치 600에. 네. 그것도 옥과에서 뽑습니다. 재단사도 옥과. 요리사도 다 옥과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만 여자만 뽑고 막 여자만 이러는 뽑는 게 아닙니다. 성적 그리고 느낌 이게 아니라 어떤 지도자 한 사람만을 위한 조직체를 운영하는 게 옥과입니다. 그래서 그 말인즉은 조직 지도부 옥과자 기쁨조를 만드는 옥과다. 그래서 기쁨조라는 말이나 옥과라는 말이나 이퀄 같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북한의 옥가는 진짜 현대판 국녀를 맞아요. 뽑는 것 같은데 맞아요. 요즘 같은 21세기에 어떻게 네. 이게 국녀를 뽑는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북한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만갑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자, 불과 5년 전 2021년에 대한민국에 오신 분입니다. 김정일의 전화를 연결할 수 있는 곳. 예, 그런 직책을 가진 1호 교환수로 일을 하십니다. 1호 예, 교환수. 이분이 바로 옥과에 오늘 증언을 해주실 분입니다. 유나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화 교환해서 하던 것처럼 해야 합니까? 편하게 하시죠. 한번 해주시죠. 목소리가 다르시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경례하는 김정일 동지 어디 부르십니까? 녹을만 했네. 북한에 있을 때 중앙당 옥가에 뽑혀가지고 네. 김정일 그 영도자의 전화 통화를 보장하던 네, 저의 유나입니다.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경례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 어디 부르십니까? 어디 부르시? 어디 부르십니까? 안 해줬어. 지금 웃음소리도 다르잖아. 뭐 웃음소리도 막 수혜랑 막 아하하 이렇게 웃음소리. 아니 근데 옥가에서 그 1호
교환수로 이제 일하셨으면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용도자의 통화를 보장하는데 이 사람이 어디 찾으라라고 하면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자동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근데 거기는 아직 유선으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전화 두면 그 전화 통화를 이렇게 수신이다 꺾고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주는 작업입니다. 유나 씨가 굉장히 좀 독특하고 희귀한 이유는 1호. 그러니까 영도자가 근무하는. 어디 중앙부서를 연결할 때에 이 김정일과 중앙부서를 연결해 주던 그러니까 수령의 전용 교환수 역할을 했다라는 점에서 매우 사실은 희귀한 사례인 거죠. 그러면은 윤아 씨 같은 경우는 이 직접 김정일의 통화를 연결해 준 적도 있나요? 연결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제가 군무를 교대하지 않습니까? 시간제로 이렇게 교대하는데 원래 서던 사람이 이거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께서 무력부장 동지랑 통화 중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오면 모자를 벗고 군부복을 갈아입거든요. 그러면 그 모자도 다시 쓰고 목단추도 다시 잠그고 의자 뒤에 한 발짝 물러서가지고 이렇게 서가지고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서 있어야 돼.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정중히 서 있어야 대기 상태네요. 딱 가까이 다른 데로 가서 연결. 네. 도청이나 무슨 짓 하지도 못하고. 네, 도청도 못하고 일단은 신속 종합하게 다른 사람을 부르시면 이렇게 정확하게 연결해야 하니까 이렇게 딱 서가지고 접속도 하나를 짚고 있어야 합니다. 예비 접속들을. 그러면 다른 지금 뭐 시끄럽게 얘기해가지고 어디로 연결합니까? 뭐 이러다가 파란불이 켜졌어. 네, 1호야. 네, 그럼 다른 사람 일단 정지해야 돼. 네, 일단 정지입니다. 일단 경야는 괜찮아요. 경야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이거는 왜냐면 끝까지 되죠. 이거는 항상 왜냐면 이 시청자를 이해해 주세요.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몸에다 배어 있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네, 제 교환대가 장군님 전화가 떨어졌다면 저는 그 전화만 보장하고 그 전화 외에 다른 사람이 또 줄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옆에 사람이 다 보장하게 됩니다. 그걸 받은 사람은 진짜 발발 떨리겠네요. 진짜 그런 거. 네, 동의하는- 이 사지가 다 떨리고 이게 땀이 막 진짜 떨어져. 하늘에서 연락 온 거잖아. 그러지 말아요. 신이 연락 온 거잖아. 네, 맞습니다. 2002년의 어느 날 이 윤아 씨에게는 미래에 걸린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어떤 일이죠? 네, 제가 13살 되던 애거든요. 그때 평소 때랑 뭐 다름없이 그냥 학교에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그때 공부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막 오는 거예요. 얼굴은 진짜 무표정의 얼굴. 그래가지고 도둑 들어오는데 한 3-4명인가 들어왔었어요. 한 명은 교실 문 앞에 딱 서 있고 그리고 곁하게 딱 이렇게 짚고 서가지고 사람들을 다 주시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전체 일어서 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키 큰 사람들을 몽땅 다 불러가지고 이게 뒤로 다 모아 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좀 많이 뽑혔어요. 저희는 또 간부들 자식들이고 또 이게 네. 먹고 사는 애들. 네네. 그러다 보니까 키도 좀 큰 애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키 큰 사람들 다 뽑은 다음에 오다리인지도 또 이렇게 대충 좀 보더라고요. 미모도 조금씩 이렇게 보더라고요. 남자도 여자도 다 뽑았거든요. 한 사람은 적고 한 사람은 이렇게 겨드랑 냄새도 나는지 뭐 이런 거 다 보는 겨드랑이 거예요. 냄새는 네네. 겨드랑이 냄새 그때 암내. 네, 그러니까 채취. 네네네. 채취 안 좋은 제가 거. 어디에 당선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네. 가면 장모님 앞에 그 냄새 풍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뭐 입냄새 뭐 이런 데 있어. 네네네네네. 그 1차적으로 본 다음에 그리고 이게 소년단 지도실에 이렇게 데려가가지고 다 적는 거예요. 어디서 사는지, 누구의 자식인지 이런 거 다 괜찮네. 적어가지고 그래서.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이게 좀 뽑혔을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어머니한테 먼저 그래서 어머니 이게 선생님이 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억가 뽑혔을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데 어머니가 막 반대하는 거예요. 그럼 싫은 거지. 자식들은 반대하니까. 네네. 야, 어디 내 딸을 거기에 보내냐 하면서 그러니까 엄마는 옷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는 억가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어머니도 키가 좀 크시고 미인이신데 그때 어머니가 좀 피떡하시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하는 일은 편안한데 뭐 농사일을 짓고 그런 건 아닌데 선발돼가지고 이렇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다라는 소리를 피떡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러든 말든 그냥 뭐 그게 뭔지 몰랐으니까. 그렇지. 네. 아니 그럼 한번 옥가 대상으로 이 선발이 되면은 일종의 관리 같은 거를 좀 받는 거네요. 네, 뭐 사회적인 동원 같은 거는 완전 제되고요. 이게 중요한 거
연애를 하면 안 돼요. 맞아요. 네, 연애를 남자 손 잡아도 안 되고 완전히 남자 스쳐 국면에 지나가도 국면. 네네 맞아요. 스쳐 지나가도 안 돼요. 네 그리고 네 맞아요. 공부 잘 해야 하고 성적표와 최우등 무조건 좀 제가 좀 이런 거는 좀 있거든요. 경쟁심 이런 거 좀 있어가지고. 그걸 자극하는 거지. 네. 선생님들도 함부로 안 하죠. 네 선생님도 함부로 때리지도 못했어요. 우와. 제가 괜찮다. 숙제를 안 안 하면 되니까. 네 옛날에 숙제 안 하면 선생님이 해처리 가지고 진짜 그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손바닥에 금이 가도록 막 때렸는데 그때는 진짜 말로만 하고 아버지 어머니 부르고 얘가 나중에 대왕 대리나. 누가 될 줄 알아. 어떻게 될지 알고 누가 될지 알고. 그러니까 애들 사이에서도 알죠. 친구들 사이도. 상처를 내지 못하게 그러니까 싸우는데도 우리가 말려들면 안 되고 그리고 저희가 가는 데는 무슨 거리 대상 같은 느낌이거든요. 격리 대상 같은 거. 네, 그래가지고 다 그냥 피해서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잘못 다쳤다가 교장 선생님한테 벌 받고 이러는 것보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학교 때 뽑힌 게 아니고 저 이제 졸업을 다 하고 제가 군대 나가겠습니다 하고 병무청을 씩씩하게 혼자서 찾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찾아갔는데 거기에 이제 무력부호과 그 시군사동원부에 있는 과장이 내려와 있던 자리였어요. 저랑 이제 4명이 뽑혔는데 남자친구 있냐? 그리고 남자랑 관계 가져본 적이 있냐? 그걸 다 물어봐요. 무례하게 물어봐요. 무례하게 물어봐요. 남자도 있어요, 그 조사관 중에? 다 남자가 물어봐요. 남자가 그런 걸 물어봐? 네네. 그러면 어느 여자가 저 뭐 남자가 잡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 아니라 그러거든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그 산부인과 검사를 받는데 그때 다 나온다고. 그때 가서 더 망신하지 하지 않겠으면 지금 고지고대로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최종 심사를 저희가 이제 받으면서 그 특각 같은 데 들어가서 한 3일 동안 거의 안에 저희를 4명을 가다 넣었어요. 넣고 3일 동안을 계속 한 방에다 가둬놓고 나와서 밥 먹고 들어가고 이러다 마지막 3일째 되는 날에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나와서 이제 인물심사를 봤는데 앞에 이제 대자가 별 4개 단 사람이 딱 와서 서더니 우리 4명을 이렇게 세워놓고 오버 앞으로 가, 뒤로 오더라, 좌로 오더라 이러면서 뭐 3부 앞으로 가. 그리고 이제 사람을 어느 정도 이렇게 밀착해서 이렇게 들여다봐요. 이렇게 눈을 막 못 마주쳐서 막 이럴 정도로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다 보거든요. 저한테 딱 이렇게 와서 밀착하더니 얼굴을 이런 볼펜 갖다가 이 앞머리를 이렇게 가린 걸 이렇게 내리면서 이렇게 보더니 너 혹시 요거 흠집 어디서 난 거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흠집이 있어요. 요거 어디서 난 거야? 해서 제가 6살 때 근해에서 떨어져가지고 이제 상처가 난 겁니다라고 하니까 아 그래? 알았어 하고 나가보라고 하더라고요. 집에 보내면서 짐 싸고 있다가 일주일 안에 연락이 가면 니네는 합격이요. 안 가면 불합격이다 이렇게 했는데 일주일 후에 안 오더라고요. 아니 무슨 유조백자 무슨 뭐 이런 짐필명처럼 네, 진짜 그렇게 봐요. 이렇게 상처 사람. 때문에 그러면 흉터를 봐. 상처 네. 때문에 그런가? 아니 어디 있는 거야? 나 궁금해서. 그래. 저 여기에 안 보였는데. 정말 이렇게 미세하게 여기 있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거의 점 수준 아니에요? 떨어진 게 다행이네. 예, 그래가지고 김지랑. 아버지가 너무 박수를 치셨죠. 너 너무 잘 됐다고. 그러면 이게 관리 대상이 된 거잖아요. 네. 언제 옷가루 가게 되는 거예요? 아, 네. 뭐 관리 대상이라고 해서 다 통과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 뭐 절차를 밟고 올라왔다고 해도 또 저희도 또 신체 검사를 이렇게 계속 받거든요. 어떤 검사를 또? 아, 신체 검사라는 게 지도원인지 뭔지 아는 사람들 그게 당 간부들도 내려와서 봐요. 남자들. 네, 남자도 여자도 있고 남자들도 있는데 여기서 S 라인을 있는데 그거를 한 바퀴를 돌아야 하는데 그 한 바퀴 도는 시간이 1시간 넘게 걸려요. 옷 입고? 아니요. 그럼요. 그 브레이저랑 그리고 팬티만 입고 이렇게 도는데 네, 속옷만 입고 돌거든요. 뭐 걸어가는 워킹 해야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이렇게 겨드랑 이게 냄새 나는 거 보는 데도 있고 키 재는 데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이 걸쳐야 하는 사람들 이분한테 가서 뭐 어떻게 하고 저분한테 가서 어떻게 하고 이게 다 있어요. 뭐 수치이고 뭐고 그 분위기 고압적 분위기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하게 되는 거네요. 네, 그거 다 통과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좀 기다리라고 예. 해가지고 그 기다렸다가 결과를 알려주거든요. 이게 옷가 중에서도 뭐 극소수만 사실은 뭐 김정일 보라고 뭐 그런 데지
아버지 그런 상관도 없는데 뭐 이런 검사까지 하는 겁니까? 저희들 이제 1호 통역들을 뽑을 때 남산진료소라는 데 가서 하루 종일 검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별 검사를 다 해요. 근데 이거는 우리는 항상 모시는 사람이 아니고 행사했을 때만 모시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데도 그렇게 엄중한 검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바이러스가 있는지 나쁜 게 있는지 다 보는 건데 바이올린 치는 친구도 기품조가 될 수도 있고 첼로 치는 친구도 기품조고 성악하는 친구도 기품조예요. 그런 친구들은 언제 가깝게 지도자 옆에 가 있을 수 있고 손도 만질 수 있고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체 신체에 결함이 없어야 돼. 근데 예를 들어서 전화기가 있어요. 1호하고 연결된 전화기가. 목에 불이 반짝반짝 하면 2번 울리기 전에 전화를 받아야 돼, 일단은. 그러니까 이게 전화 안 받아서 목 날아간 사람 많거든요. 어머, 맞아.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근데 예를 들어서 전화 대라 됐어요. 근데 깨꼬리 같은 목소리가 마음에 들어. 예를 들면 예. 이렇게 한번 보자 얼굴.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불려갈 수 있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유라 씨 같은 경우에도 이 간부들 비밀 전화 좀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뭐 원칙상은 그게 통화할 때는 저희가 끼어들어서 듣기는 안 되어 있는데 저희도 통화 시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5분이면 5분, 3분이면 3분 이런 통화 시간이 있는데 길면 이게 끝났습니까 확인해보고 이게 규정상 이렇게 길게 통화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가지고 저희가 절단하고 끊을 와 그걸 말을 할 수 있어요? 네, 작전부장이랑 그리고 무슨 작전 참모랑 전화하고 있는데 무력부장이 찾아요. 그러면 끝났습니까 물어봐가지고 야 아직 안 끝났어 뭐 이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반말로. 아 네 무력부장 어제 전화 있는데 빨리 끊어주십시오라고 하고 그 끊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렇게 전화 통화 화를 내진 않아요? 화를 냅니다. 화를 내는 저. 야 이 개 이럴 때도 있어요. 진짜요? 야, 이 작전국 사람들은 성격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야 이 개 내가 통화하는 거 못 봤어 이러면서 그러거든요. 근데 정치부 사람들은 막 통화하다가 이게 불이 들어오는지도 확인 못하면 이 사람들 딱 들고 있어요. 정치부 사람들은 바빴어 이러는 거 같아요. 더 무섭다. 무서워. 아 우리 아버지가 한 줄 알았네. 내일 연결해 주지 그랬어. 그렇게 바쁘면. 네, 그러면 저희 부력부장 동지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통화가 많아서 좀 네 제가 응답을 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뭐 다음번엔 그러지 마 그러면서 어디 찾으라 얘기하는. 점잖구나 정치부가. 네 정치부가 좀 그렇고. 작전부는 아이, 성질이 좀. 네네. 근데 이제 외부에서 보기에 1호 교환수다 그러면 굉장한 어떤 그 영광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좀 높은 자리에 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그렇잖아요. 언제든지 김정일의 전화를 받아서 이제 응대할 수 있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이게 여간 긴장되고 까다로운 게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시에 김정일 동지께서 이게 전화 주시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 교환대에 앉으면 이 옆에 친구랑 얘기할 때도 무력부장 동지 어디서 전화하니? 야 그거 뽑으라 내가 끼워서 놓겠어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톤을 유지하면서. 네 턴을 그러니까 김정일 동지께서 전화했는데 무력부입니다. 어디 샀습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만약 뭐 무력부장 뭐 찾으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전화 들어서 저희는 5분 내로 이 사람이 어디 있든 어디 가 있든 이 사람을 찾아야 그게 하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사무실에 없고 다른 데 가 있잖아요. 그러면 전화를 다 돌려. 이 사람 속이 그러니까 방에 신호해서 전화 안 받으면 운전수 집까지 집 근처에 누구 사는 데까지 다 알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 사람에 대한 책이 있는 거야? 옆에? 네, 책이 아니고 머리에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암기해야 하거든요. 아니 지금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네. 한 책에 성경책 2권만한 게 한 권은 한 교환대에 대해서 쫙 있거든요. 요만한 콩알이 이게 이 교환대 쫙 박혀 있는데 여기가 누군지 네, 이 구멍은 누구고 이 구멍은 누구고 이 구멍은 누구고 다 알아요. 적혀 있지 않은 거죠. 적혀 있는 것도 적혀 있는데 있고. 근무 시험을 칠 때 뒤돌아서 가지고 야 뭐 무슨 청참부장 하게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딱 잡아야 하거든요. 이렇게 딱 뛰어야 하는데 그것을 한 바퀴 이렇게 돌게 되면 불합격돼가지고 이렇게 앞에는 그 접속두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이만큼 뽑아가지고 이렇게 던지거든요. 그러면 제 얼굴에 이렇게 쫙 그게 어벌트가 전기 네. 이런 데서. 이게 얼굴에 막 자리가 나고 그래도
그 교환대에서는 웃어야 돼요. 와. 안녕하십니까 무력부입니다. 진짜 울먹이는데 눈은 진짜 울고 입은 웃어야 하거든요. 그렇게 군무를 서면서 이제 악착같이 군무를 서가지고 이거를 다 암송해야 돼요. 이 사람이 전화번호, 이 사람이 우회로 좌회로 다 돌려가지고 외워져요? 외웠어요. 와. 그걸 외웠어요. 밥 먹으면서 천- 네 무력부영실 1342, 당금영유자 246 이런 거를 다 외워야 돼요. 대박이다. 그걸 열하시- 외워지는구나 거기 있으니까. 하려고 하니까. 근데 만약에 이 김정일한테 이제 진짜 전화가 왔다고 쳐봐요. 네. 그럼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 김정일인데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나 김정일. 여보세요. 여보세요라는 것도 안 해봤을 거야. 거기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김정일 그 육성이 많이 좀 안 알려졌잖아요. 그렇지. 네, 그게 잘 안 됐었는데 그럼 어떻게 알아보고 이거를? 이게 교환수들은 이렇게 특별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목소리를 알아듣는 교육이거든요. 그러면 이 김정일의 그런 목소리는 육성으로 알려져요. 이 사람의 목소리는 이렇다 들려줍니다. 일호용성. 네, 일어형으로 이렇게 다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김정일 목소리 들을 때 좀 약간 좀 갈린 목소리인가. 까랑까랑. 갈린 네, 그 강원도 제가 군사복무할 때 이게 일상적으로 생활을 하는데 안 보이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 계열이 아닌 사람이거든요. 진짜 저희과는 아니거든요. 저희는 그래도 다 키가 170 다 되고 165에서 170 이상들인데 키도 정말 조그마고 모자 썼는데 빵 모자 쓴 것 같았어요. 정말 이게 진짜 안 어울리는 사람인 거예요. 정식으로 훈련받지 않은 사람 같다는 네네네. 거죠. 그 사람이 김정일 동지에게 전화 통화를 보장해가지고 저희 부대 강원도에서 저희 부대에 지금 올라온 거예요.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있었길래? 이 사람이 김정일 동지께서 이렇게 현지 시탈 나가셨는데 거기서 이렇게 전화 온 거를 이 여자분이 전화를 단번에 알아들은 거예요. 김정일이라고 밝히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밝히지 않았는데 그걸 교환수들은 맞췄구나. 네 교환수들은 알아. 그 사람 말이야. 저 누구 바꿔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목소리 아니지 말입니다. 아니, 저는 목소리 군단장 바꾸라 뭐 군단장 이렇게 바꾸라. 네좀 군단장 바꾸라. 근데 알아들었다고? 그리고 군단장 바꾸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군단장. 네, 이걸 군단장 알아들은 거구나. 네,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됐대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이렇게 진짜 대박. 신속정확하게 이게 연결을 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 김정일 동지께서 이게 올라오셔가지고 감탄하면서 내 목소리를 알아보자. 진짜 무력부 교환수들도 자기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데 강원도 교환수가 알아들었다. 너무 좋아가지고 이 여자를 이렇게 단번에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이건 올 수밖에 없지. 이건 뭐 강했다. 근데 여기선 지금 공화국 싫은 최고의 거지. 백인데. 이거. 우리는 얼마나 노력하고 여기 뭐해서 네네. 그러니까 힘들게 왔는데 왔는데 갑자기 왔으니 네, 저희는 좀 싫죠. 이 어디서 어디서? 약간의 그 약간이 아닌데. 약간이 아닌데. 어디서? 그냥 마음적으로는 좀 불만은 좀 있죠. 장모님께서 제가 안 들었지 뭐 우리가 연결 안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소리를 몰랐다는 거는 우리가 모르지 않고 그냥 전화가 없으니까 몰랐어. 네. 한 번도 기회가 없었으니까 못 연결했지. 기회만 있으면 놈이 육탄이 돼서 아마 연결했을 거예요. 잘 돼가지고 그냥. 잭을 그냥 구멍에 장모님 전화 가면 잭 5개를 꼽아 이렇게. 내가 아 그렇죠. 그렇죠. 표현은 못하지만 질투는 강하게 했네. 그러니까 이게 그거지. 그러니까 공평하지 않다라고 느끼지, 공정하지 않다라고 느낀 그러니까. 거지. 유나 씨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전화 교환수의 목소리가 진짜 중요하긴 중요해요. 특히 이제 김정일이 직접 교환수는 내 딸이다라는 말까지 했다고 하면서 챙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나 씨는 이제 100% 쌀밥만 드셨다고 해요. 아, 네. 이거 되게 힘든 일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밤에 야근할 때는 간식까지 나왔다고 네, 하고 맞습니다. 또 선물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김정일한테. 네, 맞습니다. 뭐 그래서 과일이 들어오고 화장품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거 교환수한테 갖다 줘라. 네, 그래서 맞습니다. 선물 리사이클링도 하셨다고. 요. 아유. 또 어떤 거 받아봤어요? 네, 그리고 초대장 같은 것도 많이 받았죠. 초대장? 네네. 무슨 초대? 김정일 동지께서 우리 그 휘바람 노래 부르는 전혜영. 전혜영. 나는 그 인민무력부 교환수들과 전혜영 동무의 공연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한다던가 5월 1일 경기장에서 이게 딱딱 찝는 거예요. 보러 간 적 있어요? 갔죠. 뭐? 아리랑 공연도 보고 전혜영 공연도 보고. 그러면 장군님이랑은 어느 정도 거리에서 보는 거예요? 멀어요. 멀어요? 먼 발치에서 봅니다. 보긴 봤을 거 아니에요. 진짜 그 김정일 동지께서 딱 오시면 그냥
그냥 막 울고 불고 막 이 눈물이 거기서 나와요. 여기에서만은 정말 이게 분위기가 그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신처럼 네. 보여요. 그 행사 참가할 때는 몽땅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피 검사도 해요. 참가하기 전에 병균 오바야. 검사 이런 이게 질병이 있는지 감기도 걸리면 안 돼요. 아, 감경. 요과생들한테 혜택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만큼 이 통제도 어마어마합니다. 이 옷가에 뽑힌 특히나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내 몸이 아닌 그런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뭐 상처가 나도 안 되고 함부로 아파도 안 되고 다쳐도 안 되고 그리고 이 몸의 관리에 대한 굉장히 깐깐한 통제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례로 들게요. 낮에는 낮크림, 밤에는 밤크림이 이른바 하사됐다. 그래서 그걸 낮에는 지급된 낮크림을 이렇게 발라야 되고 밤에는 준 이 나이트 크림을 이제 구분해서 발라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햇볕을 쬐는 시간까지 정해져 있어요. 너무 많이 쬐면 타니까. 하나. 너무 안 쬐면 영양 상태가 안 비타민 D가 안 좋아지니까. 들어오죠. 그래서 정말 이 온실 속의 화초처럼 하루에 몇 시간 햇빛 공급, 대박이다. 적당한 습도와 적당한 온도에서 이 철두철미한 관리. 근데 이게 사실 뒤집어 보면 통제거든요. 이게 꼭 좋지만은 않은 게 이 당시 아마 이제 20대셨을 텐데 20대 여성들은 얼마나 또 몸 치장을 하고 싶어요. 자기의 스타일대로 꾸미고 싶고 치장하고 싶고 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통제가 되고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많은 겁니다. 그러네. 그때 꽃다운 20대 유나 씨가 하루는 대형 사고를 칩니다. 자, 과연 유나 씨 어떤 사고를 쳤을까요? 어떤 사고 네. 쳤습니까? 사고 제가 진짜 상당히 큰 사고를 쳤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사회에 지금 나갔거든요. 좀 이렇게 외출. 외출을 나갔는데 앞에서 걸어오는 여자가 너무나도 반짝반짝거리는 거예요. 너무 반짝거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 여자가 왜 반짝거리지 않은 거에 빛에 떨어져 봤더니 귀걸이가 너무 반짝반짝거리는 거예요. 너무 부러웠어요. 내 귀는 아무것도 아무 색깔도 안 나는데 그래서 눈이 반짝거려가지고 나도 저거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내가 무력부 총사 억가생 이게 교환수다 이런 거를 망각하고 그냥 몸이 그냥 반응대로 그냥 갔어요. 귀 뚫는 데를? 네, 귀 뚫는데 갔어요. 아이고. 집중을 했거든요. 그게 제가 뚫고 난 다음에 후회가 된 겁니다. 이거 안 되지. 내가 왜 했지? 그 판매하는 뚫고 준 사람 나 이렇게 하면 들킬 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럼 사푸심 끼우라 해가지고 사푸심을 딱 끼워주는 거예요. 그냥 끼워줘요. 소독 같은 것도 없이 그냥 끼워주더라고요. 그냥 그게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그냥 끼우고 갔는데 장마당에서 뚫다 보니까 그런 이게 체계적인 거가 없었어요. 뭐 소독하고 뭐 이런 거가 없이 그냥 뚫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골맞거든요. 골맞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서 가려보려고 저희는 머리를 이렇게 꽁치거든요. 가려보려고 여기 김이 머리 조금 내놓고 좀 그랬는데 그게 또 들짝났어요. 그 옆 사람한테 들짝나가지고 그게 꼬다지 가가지고 정치위원한테 고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발하자마자 바로 그 비상사태가 가지고 저는 그 비판 무대에 올라섰거든요. 비판 무대 딱 이렇게 해가지고 비판을 받는데 덕무는 사회주의 이게 신성한 이 마당에서 길을 떨고 가지고 하면서 막 이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눈물이 나야 하는데 악밖에 안 나겠지. 진짜 야 그렇게 잘못했어 내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그냥 20대 진짜 하고 싶은 대로 진짜 그 소원 딱 하나 들은 건데 내가 뭘 잘못했어 해가지고 정말 이게 정치위원한테 막 진짜 이렇게 하다가 한번 축혀 들고 봤더니만 더 심하게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다 머리 지금 쳐두냐고. 그러면 머리를 쳐두면 안 되거든요. 머리 쳐둔 게 아니라 눈만 들었거든요. 이거 한바탕 먹고 그다음에 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지나갔는데 또 두 번째는 또 그냥 저는 머리가 곱슬머리다 보니까 이게 다른 애들도 이게 좀 머리 좀 하고 오거든요. 매직, 직발이라고 하는데 직발을 하고 들어왔거든요. 그걸 또 알아봐가지고 저를 또 머리 직발했다고? 네. 그냥 직발했다고. 이거 펴도 안 돼 그대로? 자 그냥 자연 모발로. 자연 생머리로. 이거 무슨 이런 아니 데이야. 직모는 꼬불꼬불해도 안 되고 꼬불꼬불한 펴도 안 되고. 네, 그래가지고 제가 혁명화 내려갔어요. 아이고야. 혁명화 덜어군단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그 군사 칭호도 강증돼가지고 중사로 내려갔거든요. 중이었는데 중사로 이렇게 강검돼가지고 너무했다. 내려가가지고. 계급 떨어진 건 어떻게 해요? 와, 계급- 기분이 어때요? 막 중위했는데. 저 기절했었습니다. 좀 장교에서 찍혀온 병사로 거예요. 강등가. 네네. 난 예, 아니 이 옷가 들어가기 전에 또 이제 관리 대상이라고 해서 통제를 또 받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나서도 또 통제를 받고 거기 있었으면 정말 너무너무 답답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정말 이런 그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면서 10년을 버티신 거잖아요, 지금요. 근데 유나 씨에게는 꼭 이뤄야 할 목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바로 당원이 되는 것.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된 당원이셨는데, 아니, 뭐, 그 세상에 오과까지 나왔는데, 내가 당원이 못 되면 이게 무슨 집안의 망신입니까? 그래서 난 반드시 당원이 돼야 되겠다 해서, 저녁 3년 전부터는 진짜 모든 걸 싹 다 올인해가지고 난 꼭 당원이 되겠다 하고 열심히 군복무를 했다고 하는데, 심지어 가족들과 연락을 끊을 정도로 나는 당원이 꼭 되겠다. 어디 그 목표만을 향해서. 그렇죠. 북한에서 입당한다는 거는 북한 사회에서 발전하기 위한 밑바탕, 기초. 네, 기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원이 안 됐는데 어떻게 무슨 뭐 간부를 하고 간부 승진이 안 돼요. 간부 사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북한 사회에서 입당은 그 사람이 발전할 수 있는 기본 밑바탕인 거죠. 아니 근데 유나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옷가도 가셨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김정일이 굉장히 총애했던 교환수까지 하셨잖아요. 네. 근데 당원 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김정일 동지께서 제가 입당 들려는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아유, 예. 돌아가셨어요. 아유, 예. 아이고. 이게 2000. 야, 이거 봐. 꼭 왼수들은 결정적 순간에 그런다. 네, 맞습니다. 진짜 그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 그거 일선도로에 제가 있었거든요. 평양에. 네. 연결식 그게 할 눈이 연결식 할 때 눈이 펑펑 왔어요. 진짜 진눈이 왔어요. 12월이. 네, 12월 해야 되는데. 네, 입당해야 하는데 진짜 입당 멘탈이 나갔는데 근데 여기서 정신을 바로잡고 여기서 충성심을 보여야 한다는 거가 그래가지고 옷을 벗어가지고 패딩 길에다 깔았구나. 에어 커튼 깔아드리고 막 그래서 막 울었거든요. 막 울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2011년 12월에 국방위원장 김정일이 사망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장례식을 하는데 장례식 날 정말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근데 그게 이제 라이브로 거의 중계가 됐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정말 괴이한 장면이 벌어진 거죠. 이 추운 날 따뜻하게 우리 장군님이 가셔야 된다 이러면서 그 운구차 있는 데를 그 주민들이 엄청 추운데 외투를 다 벗어가지고 차 지나가는 바퀴에다가 그 옷을 다 깔아가지고 눈 맞고 가게 했는데 원전님 때문에. 그 행렬에 우리 유나 씨의 그 입당 열정이 깔려 있어요. 제가 거기 한몫했습니다. 울면서 또. 그리고 김정은 동지께서 이게 올라오셨을 때 그때 그 청년 장군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이게 금방 오셨으니까 이게 좀 하려는 이런 열기가 좀 넘쳐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당에 들게 되면 이렇게 이 당원들을 우습게 본다라고 해가지고 황소가 바늘구멍 지나가듯이 이렇게 깐깐히 하라라고 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그 땅이 좀 어려워졌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해가지고 모든 인맥을 동원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때 그 청사를 또 새로 짓는 그런 거가 있었어요. 청사 짓는데 이런 전기선이라든지 전화선이 모자라다라고 이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전화선을 그 한 트럭 해오겠습니다 해가지고 와. 저희 큰아버지가 이민보안성 선공장 지배인이에요. 어머나. 네, 정치위원이 또 그 전화선을 가져온다는데 제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거를 부대에서 담당한 건데, 그러니까 이 무력부라면 무력부에서 이거를 담당합니다. 이렇게 너희는 무수가 하고 너희는 뭐가 하고 그런 과제가 있는데 제가 개인이 가져오겠다는 거. 네, 그래가지고 저를 얼씨근 해가지고 그 무력 그 이민보안성까지 차를 태워가지고 딱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아버지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입당을 해야겠는데 조금 이게 난관이 좀 있습니다. 권한이 좀 있는데 큰아버지가 한 달 안에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전선을 보여줬어. 전선을 올 때 제가 그 차에 타가지고 문에서 딱 내리는데 그때 자부심이 너무 큰 거예요. 전선. 내가 해왔다. 야, 내가 했어. 내가 승자하는 게 그 트럭에 그 트럭 딱 들어오는데 부대장이 지금 수고했어 하면서 딱 들으면서 덕무는 이게 지금 이게 큰일을 했다는 그럼, 얘기를 전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늦은 거가 한 발 늦었거든요. 왜? 지금 알고 봤더니 그 강성회사 54국에 있는 그 애가 먼저 왔는데 그게 그 양수기를 좀 해한 거예요. 이것도 양식이에요. 이게 무슨 첨단 장비를 가지고 왔어. 양수기를 5대인가 안 6대인가 지금 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전기선으로 보면 정말 제가 더 중요한 거지. 네, 중요한데 양수기는 저도 하려면 할 수 있을 그렇지, 거예요. 양수기를 뽑으면 되는데. 아 근데 지금 먼저 해온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온 순위로 하다 보니까 얘가 먼저 입당하고 그러니까 입당을 하긴 했지만 순번은 좀 밀린. 그럼 계급은 복직이 됐어요, 계급도? 예, 개군 복직됐습니다. 근데 결국 입당에서 좀 밀렸던 거. 네, 그러니까 입당해서. 욕심이 좀 있으셔. 승부욕. 집념이 대단하고. 네. 하여간 윤아 씨는 이렇게 전선과 피복을 뇌물로 바치면서 이제 당원이 되는 순간만 기다리시면 됐죠. 네. 그런데 여기서 뜻밖에도 정말 슬픈 일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바로 제대하기 얼마 전에 부모님이 또 사고로 돌아가셨다. 진짜로요? 부모님이 또 사고로 돌아가셨다. 진짜로요? 부모님하고 지금 몇 해 같이 살지도 못한 거 아니에요? 네, 몇 해 같이 살지도 못했어요. 저는 부모님이 또 이제 학생 때 집에 있다고 하더라도 어머니, 아버지는 계속 출장을 다니셔가지고 저는 지금도 아버지 얼굴, 어머니 얼굴 제대로 생각나지 않습니다. 진짜 그런 네네. 뭔 얘기인지 알겠네. 네, 그랬는데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계속 걸었는데 안 받아가지고 또 며칠 있다 또 했는데 근데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이 무슨 소리지? 내가 뭘 들었지? 뭐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지금 이게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 몇 년 전에? 네, 네. 왜 안 알려? 아무도 안 알려. 알릴 근데 방법도 없는 거지. 알려주지도 않아요. 오빠야, 왜냐면 네. 윈민무력부에 있는 내 딸 친척에게도 형제도 연락을 못 하는 거야. 그때 전화할 수 있는 저희는 교환되다 보니까 사회전화, 군전화가 다 있고 전화 돌리면 돼요. 근데 안 했거든요. 왜냐면 교대장들이 저희 교환대를 계속 감시를 하거든요. 그게 한 번 걸리게 되면 3회 일석저명이 누구랑 뭐 통화, 집 통화, 사회전화 통화. 그러다 보니 그것을 또 정치위원한테 또 보고가 들어가니까 입당을 하고 전화를 딱 걸었는데 자랑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정상적인 조직과 국가라면 윤아 씨가 전화를 걸어서 아는 게 아니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대에는 윤아 씨에게 연락이 와야죠. 네네. 사실은. 안 되는 거야, 여기는. 몇 년 됐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며칠도 아니고? 며칠도 아니고 몇 년이 됐다고 해서 한 그때 전화를 걸었는데 거의 3년 됐다고 얘기해요. 이게 뭐야? 네, 사고 이게 좀 네, 나가지고. 아니, 너무 멍했을 것 같아요. 네, 내가 진짜 김정일 사망한 데는 가서 코트 던지면서 그러니까. 울었는데 내 부모님 돌아가신 걸 몰라? 저는 눈물 한 방울 그때 멍해가지고 울 생각이 아니고 아, 이게 뭐지? 내가 지금 꿈을 꾸나? 해가지고 이게 진짜 세뇌가. 꿈꾸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청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내가 아버지 어머니한테 뭘 해드린 것도 없는데 이렇게 돌아가시면 네 진짜 저는 이제 석을 많이 쏘겠는데 돌아가셨다니까 너무 미안하고 진짜 자식들의 이런 사랑을 받으셔야 하는 나이에 지금 돌아가셔가지고 근데 저는 그거를 가다듬으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이거 울면 안 된다 해가지고 진짜 그거 참는데 너무나도 참아가지고 입술에 막 이렇게 앙다물고 참았거든요. 이게 내가 울면 무너지면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금방 입당했는데 무너지면 내가 여기서 설 자리가 없다라는 그것 때문에 혼자 남았는데 이건 그날로 내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보내긴 아버지 묘를 찾아가든 뭐를 해야 되잖아요. 내보내지 않았어요. 안 내보내.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경애하는 지도자 정신을 외치고 사는데 그게 어머니, 아버지 외부로 비밀이 누출되니까 누설이 오빠야. 되잖아요. 네. 비밀이 누설되면 안 되니까 저희는 사회랑 무조건 격리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자다가 제가 막 울었대요. 너무 세게 울어가지고 저는 모르는데 어떨 때는 또 이렇게 사람들이 깨워요. 저는 막 울적울적 거려가지고 너무 마음 아프다, 이건.